자, 이번 강의는 이제 세포 개대를 하고 이제 세포를 시딩을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포 시딩이라는 거는 세포를 심는다 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는데, 세포를 왜 심는지, 왜 심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셀을 시딩하는 요 과정 같은 경우에는 셀을 항상 시딩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떠한 드럭을 처리를 하거나 드럭을 처리해서 그 MTT라든지 DPPA 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다른 실험을 확인을 할 때, 모든 실험을 확인을 할 때 기본적으로 세포가 시딩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어떠한 약을 처리를 할 때 동등하게 시딩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플레이트가 3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여기는 1번이라는 약물, 여기는 2번, 여기는 3번이라고 하는 이제 신약 출시를 앞둔 샘플들 3가지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래서 요 1번의 테스트를 하고 2번의 테스트, 3번의 테스트를 하는 건데,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세포를 키워서 여기다 딱 심어 놨는데, 얘는 요 정도, 얘는 요 정도, 얘는 요 정도라고 가정합시다. 자, 그러면 요 1번 샘플을 처리할 요 세포의 농도는 한 중간 정도 50이라고 보고, 얘는 한 100이라고 보고, 얘는 한 10이라고 보시면, 이 약물을, 요 1번, 2번, 3번의 케미칼을 이렇게 처리를 할 때, 3번 같은 경우에는 셀이 너무 없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 3번에 대한 농도의 데미지를 더 크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마리가 있는데, 자, 우리 3명이 있는데, 자, 우리 사람 3명이 있는데, 갑자기 치킨을 30마리를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당 10개씩 먹어. 이렇게 강제로 먹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한 100명이 있는데, 치킨을 3마리밖에 안 준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먹고 누구는 못 먹고, 이러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동등하게,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약물을 누군 더 많이 먹어서 데미지를 입을 수도 있고, 어떠한 약물은 먹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 셀 시딩이라는 거를 꼭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3번도 그렇고 모든 케미칼들이 동등하게 약을 먹을 수 있게 세포의 개수를 세져가지고 여기다가 시딩을 해주는 거예요. 즉 플레이트에다가 자 1 곱하기 10의 6승계로 심으세요 라고 하면 1 곱하기 10의 6승계를 다 동등하게, 여기도 1 곱하기 10의 6승계, 여기도 1 곱하기 10의 6승계, 여기도 1 곱하기 10의 6승계를 심어가지고 약물을 처리를 해서 똑같이 흡수하고 똑같이 약물을 처리를 해서 똑같이 어느 정도를 흡수를 하고 얘가 어떠한 결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결과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를 키우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키운 걸 가지고 동등하게 시딩을 해서 그 다음에 약물 처리를 해서 결과를 봐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셀 시딩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적은 세포수를 파악해서 원하는 양의 세포를 플레이트에 심는 방법입니다. 자, 그게 셀 시딩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약물에 똑같이 흡수할 수 있게 내가 원하는 양의 세포를 플레이트에다가 심는 과정, 그거를 셀 시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항상 같은 수의 세포를 사용하여서 실험에 진행을 해야 돼요. 항상 같은 수.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세포를 항상 같은 수를 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또 뭐라고 하냐면 셀 카운팅이라고 얘기를 해요. 셀을 센다라고 해서 셀 카운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셀 카운팅 하는 거에 대해서 방법을 좀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트리판 분류라는 시약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헤모사이토미터라는 이러한 기계가 있어요. 기계라기보다는 이런 이제 기구 같은 실험 기구인데, 이런 헤모사이토미터와 트리판 분류라는 시약이 필요합니다. 자,
트리펌 블루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청색의 색소, 그러니까 파란색을 띠는 색소를 가진 시약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근데 이 트리펌 블루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세포막에 상해가 있거나 죽은 세포에는 빠르게 침투해서 파랗게 염색을 하나 세포막이 건강한 살아있는 세포에는 침투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미경으로 관찰을 했을 때 살아있는 세포는 하얗게 보인다라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밑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 그림을 보면 왼쪽에 있는 이 셀은 약간 싱싱한 셀. 근데 오른쪽에 있는 셀은 데미지 입은 셀이라고 봅시다. 자, 내가 이제 개대를 하면서 계속 셀을 키울 거죠. 셀을 계속 불려나가면서 셀 서브를 계속 하면서 확인을 해 봤는데, 자, 여기다가 트리펌 블루라는 시약을 치면 트리펌 블루는 세포막을 원래는 통과를 못해요. 어떤 셀한테? 상태가 좋은 세포한테는 원래는 트리펌 블루가 세포막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근데 트리펌 블루가 세포막이 흐물흐물하거나 세포가 망가져 있거나 세포 상태가 안 좋은 그런 세포한테는 이 트리펌 블루가 침투를 해요. 근데 아까 이 트리펌 블루가 무슨 색을 띈다고 그랬어요? 짙은 청색을 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색을 띠는 이 시약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침투가 되겠죠. 데미지 받은 세포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서 데미지를 받은 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트리펌 블루가 흡수가 됩니다. 자, 흡수가 되면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염색이 돼요. 자, 파란색으로 염색이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 눈으로 현미경으로 관찰을 했을 때 이렇게 보면 자, 요 헤모사이토미터에 이렇게 셀을 나타내는 건데 자, 여기 보면 이렇게 투명하죠. 마우스 보시면 투명한 거는 살아있는 세포고요. 여기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죽은 세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세포를 키웠을 때 내가 세포를 잘 키우고 있는지 못 키우고 있는지는 트리펌 블루를 이용해서 이렇게 죽은 세포가 있으면 그 죽은 세포는 여러분들 카운팅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셨죠? 그래서 그 죽은 세포는 카운팅을 하지 않고 살아있는 요 투명한 세포만 체크를 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요 헤모사이토미터를 이용해서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생긴 똑같은 거를 여러분들한테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 헤모사이토미터에다가 요 위에다가 이렇게 투명한 커버 글라스를 네모난 커버 글라스 있죠? 그거를 덮어가지고 요 틈 있죠? 지금 마우스 보이시죠? 자, 요 틈에다가 세포를 넣어주는 건데 세포를 조금만 넣어주면 돼요. 뭐를 섞어서? 트리펌 블루를 섞은 세포를 여기다 조금 넣어주면 자, 요 부분 보이시죠? 자, 지금 요 빨간 부분, 요 부분을 확대해 보면 요 모양입니다. 요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요 모양이에요. 그래서 트리펌 블루를 안 먹은, 그러니까 즉 상태가 좋은 세포는 이렇게 투명한 색을 띌 거고 상태가 안 좋은 세포는 파란색을 띠게 될 겁니다. 그래서 셀 카운팅 할 때는 파란색을 띠는 세포는 카운팅하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요 그림은 이제 헤모사이토미터에 있는 그림인데요. 요 사이로 세포를 넣어줍니다. 셀하고 여기에 트리펌 블루를 섞은 거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자, 이쪽 부분, 자, 요쪽 부분하고요. 요쪽 부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이렇게 양쪽으로 있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여기 하나, 여기 두 개 이렇게. 자, 그래서 요 부분을 확대해서 보니까 요렇게 생긴 구조이더라 라는 겁니다. 자, 요렇게 생긴 구조인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 자, 요 챕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계산도 들어가고 헷갈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도 강의를 들으시다가 이해가 안 되시면 멈췄다가 다시 한번 보시고 또 멈췄다가 글로도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 본인들이 조금 연습이 조금 필요한 챕터예요. 자, 그래서 카운팅을 하는데 자, 요 부분을 확대해서 봤더니 이 모양입니다. 이건 다 현미경으로 보면은 다 보여요. 요렇게 보일 거예요. 그러면 어디만 카운팅을 하면 되냐면 자, 여기 지금 여기 그러니까 요 네모 지금 카운팅하는 네모만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이렇게 빨간색 네모만 되어 있는 부분만 카운팅을 하시는 거예요. 즉 여기 부분, 여기 카운터 안 되어 있는, 네모 안 되어져 있는 요 부분은 세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자, 요런 네모가
하나, 둘, 셋, 넷. 마우스로 잘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16칸에 요 부분 세고 여기도 16칸. 얘랑 격자가 다르죠, 지금. 자, 그래서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을 세고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을 가장 촘촘한 격자가 있는 요 부분에 세포를 세는 건데 셀 때 어떤 셀만 센다? 투명한 살아있는 세포만 세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려 놓은 건데, 자, 이제 이걸 보고 여러분들 굉장히 또 많이 질문을 해요. 자, 교수님, 자, 여기 보시면, 잠시만요. 자, 보면, 여기 요 선 사이에, 교수님 저 질문이 있어요. 여기 선 사이에 이렇게 제 세포가 걸쳐 있는데, 셀까요? 말아야 될까요? 막 이래요. 그래서 요 부분을, 자, 요 네모난 부분을 확대해서 봤어요. 봤더니, 요렇게 세는 나갔어요. 그쵸? 자, 요거는 나간 거예요. 나간 거기 때문에 요거는 세는 거 아니에요. 아셨죠? 자, 근데, 여러분들 제가 좀 헷갈리지 않게 말씀을 드리면, 요렇게 아예 나간 거, 좀 나간 게 더 크다. 아예 선에 나갔다 라고 하는 걸 세지 않고 선에 걸쳐 있다 한 거는 그냥 다 카운팅 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선에 걸쳐 있는 거는 다 카운팅 하시고 아예 나간 거는 그냥 카운팅 하시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세고 여기도 세고 여기도 세고 여기도 세고 여기도 세고 5칸을 다 세시면 돼요. 투명한 세포만 5칸 세시고 자 여기 보면 1번에도 똑같은 격자가 똑같은 게 하나 더 있다 그랬죠? 여기도 그럼 5개가 있겠죠? 자 그래서 5개도 세고 여기 5개 군데를 다 세는 거예요. 5군데, 5군데. 총 10군데를 세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셀 때는 여러분들 헷갈리게 않게 이렇게 지그재그처럼 세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투명한 세포 있잖아요. 이 정도로 세포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했을 때 지금 요거처럼 널널하게 세포가 있지 않고 요렇게 세포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카운팅 하시는 거 중요합니다. 왜냐면 요거를 개수를 잘못을 세버리면 애초에 심을 때 잘못 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 한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자, 어느 쪽 한쪽으로 쏠리면 동등한 양을 쳐도 얘는 안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시딩하는 것도 동등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카운팅을 제대로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을 세야 되는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 좀 기억해 주시고 유념해 두셨다가 잊지 마시고 꼭 요 5군데 요 5군데를 이렇게 5군데를 세 주시고 반대쪽도 5군데를 세셔서 10군데를 총 세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셀 시딩하는 이제 방법.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어떻게 그러면은 홈에다가, 자, 헤모사이토미터가 있으면, 어떻게 홈에다가 트리판블루랑 섞어서 그 홈에다가 어떻게 집어넣나요? 이렇게 뾰족한 거에다가 어떻게 집어넣나요? 라는 이제 그 과정을 조금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이제 서브컬처. 우리가 컬처한 그 세포를 센트리퓨즈 과정까지 진행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 서브컬처 할 때 있는 메소드 보시면 돼요. 똑같이 서브컬처 할 때 하는 것처럼 하고 센트리퓨즈까지는 똑같이 진행을 합니다. 즉 셀을 떼야 된다는 거예요. 셀을 떼야 되는 거면은 트립신 EDTA나 혹은 스크래퍼를 이용해서 셀 특성에 맞게 어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로우 셀이면은 스크래퍼를 이용해서 떼고 헬라 셀이면은 트립신 EDTA를 이용을 해가지고 셀을 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 과정까지 진행을 한 후에 센트리퓨즈 한 후에 상층행은 석션기로 따라 버리고 자 그럼 뭐만 남아있어요? 펠렛만 남아있는 상태가 되죠. 자 펠렛은 아까 뭐였어요? 세포였어요. 그쵸? 그 세포에다가 펠렛만 있는 상태에서 1ml의 새로운 완전 배지 미디아를 넣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세포를 리서스펜션 자 파이페팅 하는 거예요. 파이페팅 자 이렇게 파이페팅 해가지고 세포 즉 펠렛을 잘 풀어주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잘 풀어준 다음에 그 잘 풀어줘서 이제 조교님한테 보여주시면 돼요. 자, 근데 주의해야 될 점, 지금 조교한테 확인이라고 적혀 있죠. 이게 뭐냐면 어떤 상태로 조교님한테 보여주면 되냐면 펠렛 상태로 조교님한테 보여주시면 돼요. 여러분 처음에 세포가
세포가 어떤 친구들은 엄청 많을 거예요. 세포가 엄청 많은데 1ml만 넣으면은 나중에 개수 셀 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펠렛이 많은 친구들은 조교님들이 양을 조절해 줄 거예요. 그래서 1ml이 아니라 3ml를 넣어라 이렇게 조정을 해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층액을 딱 나와서 석션기를 버린 상태에서 조교님한테 먼저 확인을 하고 그 펠렛 상태를 보여줘서 조교님이 확인을 해주시면 그 펠렛을 가지고 완전 배지 미디어에다가 몇 미리를 넣을 건지를 선택을 해서 몇 미리를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파이페팅을 진행을 하면 세포 현타액 15마이크로리터를 마이크로 피펫으로 취해서 1.5 요거는 이제 1.5ml 튜브라고 해서 에펜 튜브라는 튜브가 있어요. 자 거기에다 넣고 트리판블루 15를 넣어줍니다. 자 중요한 거. 자 요렇게 지금 보면 요렇게 예를 들어서 1ml를 넣었다고 칩시다. 자 1ml를 넣어서 파이페팅을 해서 이제 세포를 잘 풀어줬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아까 셀 얼마대래요? 셀, 지금 세포 현타액에서 15 마이크로리터를 따래요. 자, 1ml죠, 얘가. 1ml이기 때문에 여기서 15 마이크로리터를 따래요. 그 다음에 얘를 새로운 다른 EP 튜브에다가 얘를 여기다 넣으래요. 자, 그런 다음에 트리판 블루도 똑같이 동등하게 15를 여기다가 트리판 블루를 넣어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얘 15, 얘 15 들어갔기 때문에 2배 희석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2배 희석이 된 거예요. 그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세포 현타액을 나는 10 마이크로리터를 넣겠다. 그러면 트리판블루 10 넣으시면 되고요. 내가 만약에 20을 넣겠다. 그러면은 얘도 20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2배씩만, 그러니까 2배만 희석될 수 있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헤모사이토미터 아까 기계 있었죠. 셀 카운팅 하는 기계를 가지고 70% 에탄올로 항상 깨끗이 닦아줍니다. 그 다음에 완전히 말린 상태로 시작을 합니다. 이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만 쓰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친구도 쓸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게 세포로 에탄올 다 닦아서 다 말린 다음에 이렇게 건조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친구한테 전달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받은 상태에서 자, 커버글라스, 아까 커버글라스를 위에 덮어줍니다. 덮어준 상태에서 아까 3번에, 여기 3번에서 만들어 놓은 혼합액, 그럼 지금 15, 15 같이 들어가 있죠, 여기. 그럼 총 볼륨이 30 마이크로리터일 거예요. 그쵸? 그럼 여기에서 얼마만 따면 된다? 10 마이크로리터만 따서 헤모사이토미터 양쪽에 헤모사이토미터가 이렇게 있었으면 아까 이렇게 있었죠. 자, 여기 양쪽에 요렇게 10씩 넣어준다라는 거죠. 이렇게 10씩 넣어준 다음에 세포를 셉니다. 여기 5군데, 여기 5군데에서 총 10군데를 세주세요. 자, 파란색 세포는 세지 않고 투명한 세포만 세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셀을 셌어요. 자, 그럼 셀을 셌는데 나오는 셀의 개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럼 요거는 계산 있는 거, 요거는 공식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셀 개수 나누기 카운팅한 칸수, 그 다음에 곱하기 2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곱하기 희석 비율, 곱하기 10의 4승% 셀 ml. 요거는 기본이에요. 요거는 왜 이렇게 붙냐면 아까 여기 계산할 때 여기 지금 계산하는 요거 있죠. 그 세포가 여기 들어갔을 때, 여기 안에 들어가면 10의 4승이라는, 이제 요런 단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10의 4승 per 셀즈 ml입니다. 요 칸에 들어갔을 때. 자, 그래서 요거 이제 계산을 해볼 거예요. 계산한 수를 가지고 필요한 양만큼 미디어로 희석해서 마이크로파이프에서 96에 분주합니다. 자, 요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 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카운팅한 세포를 바탕으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그 전에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이 부분을 보시면 요게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자, 요게 희석 비율이 2가 되는 거죠. 아까 전에 여기 보면 15, 15 넣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배를 희석한 거여서 여기다 희석 비율을 곱한 거예요. 2 따로 곱하고 희석 비율을 곱한 게 아니라 희석 비율이 2기 때문에 2배이기 때문에 여기다 2만 곱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자, 세포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총 세포수에다가 세포를 나눈 칸수에 곱하기 희석 배율 곱하기 10의 4승 per ml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10칸을 다 샜는데 10칸을 다 센 게 만약에 100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100, 그 다음에 나누기, 세포를 몇 칸 셌어요? 10칸이니까 나누기 10, 한 다음에 곱하기 희석 배수, 아까 셀하고 트리판블루 15, 15씩 넣었으면 이게 2배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곱하기 2, 그 다음에 곱하기 그거 헤모사이토미터 한 칸 세는 그 공식이 10의 4승 per ml입니다. 자, 요렇게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시면 돼요. 왜 10의 4승이 되는지 여기 적어 놨으니까 요거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총 개수가 600개다. 그러면 600개인데 내가 칸을 센 게 10개다. 그럼 10개. 희석 배수 곱하기 2, 그 다음에 10의 4승 per ml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그럼 계산했더니 요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렇게 나오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그러면 배지 1ml에 내가 센 개수는 1ml에 들어가 있는 개수는 1.2 곱하기 10의 6승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셀 카운팅을 요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굉장히 쉬운 거예요. 요거는 어렵지 않아요. 여기까지는 쉬워요. 자, 이제 요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 내용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반복해서 자꾸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앞에서 계산한 값을 바탕으로 원하는 셀 수를 시딩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전에 1.2 곱하기 10의 6승 per 셀 ml이었어요. 내가 센 게. 그 뜻은 뭐냐면 여러분도 컬처디시 본인이 키우고 있는 이 컬처디시 전체의 세포수가 그 중에서 이 각각 ml당 이만큼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10ml면 곱하기 10의 7승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어쨌든 내가 키운 셀의 개수를 센 거예요. 이거는. 근데 셀 시딩을 할 때는 자 이제 96L이라는 웰에다가 시딩을 할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질문을 하죠. 아, 무슨 모든 세포들은 다 96L에 시딩을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어떤 실험을 하냐에 따라서 시딩하는 그 플레이트가 다 달라져요. 근데 우리 지금 커리큘럼에 따라서 실험을 할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다 보니까 96L로 설명을 드리는 것 뿐이에요. 어떤 거는 24웰에 해도 되고요. 어떤 거는 6웰에 하기도 하고 어떤 거는 100파이디시에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지금 커리큘럼에 맞게 우리가 실험을 진행할 때 이제 우리는 96개 플레이트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제가 96개 플레이트를 설명드린다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시고 무조건 다 96일에 시딩한다. 그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실험을 하냐에 따라서 시딩하는 플레이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딩하는 플레이트에 따라서 걔가 그거를 시딩하는 플레이트의 높이나 크기에 따라서 걔가 포용하는 볼륨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볼륨에 맞춰서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 시딩하는 방법은 조금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커리큘럼에 맞게 자, 우리 96의 플레이트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요 100파이DC에 키웠던 요 DC에 있는 요 세포 전체를 내가 96일에다가 시딩을 할 거예요. 즉, 96일에다가 내가 보고자 하는 케미칼, 96일을 이렇게 96개의 웰로 이루어져 있는 요 플레이트인데 요 플레이트에다가 한 웰에다가 이제 내가 여러 가지의 약물을 처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96의 플레이트. 자, 근데 요 96의 플레이트는 요쪽 웰이 굉장히 작습니다. 자, 요 웰은 얘가 포용할 수 있는 볼륨이 100마이크로리터까지밖에 안 돼요. 자, 아까 전에 컬처디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륨을 10ml까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10ml가 다 들어가지만 이 96개 플레이트 웰 같은 경우에는 포용할 수 있는 볼륨이 100마이크로리터까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마이크로리터까지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근데 내가 그러면 이 웰당, 자, 요 웰당이라는 거는 즉 요 100마이크로리터당 얘가 들어갈 수 있는 요 100마이크로리터당 얘가 포용할 수 있는 100마이크로리터당 나 10,000개 시딩 해주세요 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주문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요 웰당 10,000개를 시딩하면 돼요. 그래서 1 곱하기 10,000개니까 10의 4승 per 웰이라고 적어주시면 되는데 96일이기 때문에 요 웰은 단위가 100마이크로리터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근데 96웰이라는 거는 웰이 96개라고 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자, 48칸을 접종하세요. 이렇게 이제 지시를 내려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거는 잠깐 건너뛸게요. 요거는 건너뛰는 이유는 제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자, 총 세포수가 요거라고 가정합시다. 마우스 보이시죠? 요거라고 가정을 할게요. 즉 이거는 뭐냐면 아까 전에 내가 총 셌던 그게 뭐였죠? 셀 전체 수, 총 셀 수에 거기에 나누기 내가 센 칸수에 곱하기 희석배율 2에 곱하기 10의 4승 per ml이죠. 자, 그거예요. 그랬더니 1.1 곱하기 이게 나와서 ml입니다. 거기에 곱하기 x는 자, 얘가 왜 이렇게 변했냐? 제가 아까 전에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얘가 왜 이렇게 변했냐면 그 이유가 여기 적혀 있어요. 자, 그 이유가 여기 적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 곱하기 10의 4승 per m에 96일이기 때문에 얘가 볼륨이 100 마이크로리터예요. 그쵸? 자, 그러면 마이크로리터이기 때문에 얘를 ml로 바꿔줘야 돼요. 자, 마이크로리터를 ml로 바꿔주면은 딱 10배만 늘어나면 됩니다. 1000 마이크로리터가 뭐예요? 여러분들 1000 마이크로리터가 1ml이죠. 자, 그래서 10배만 늘어나면 돼요. 그래서 얘를 1 곱하기 10의 5승 per ml로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거 이해되셔야 됩니다. 자, 요렇게 된 상태로 왜 이걸로 ml로 바꿔줬냐면 얘하고 단위를 맞춰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춰준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양을 넣어주면 되는데 제가 아까 전에 48칸을 접종하라고 했죠. 자, 근데 아까 전에 이거 한 웰에 총 들어갈 수 있는 볼륨이 100 마이크로리터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48개에 100 마이크로리터씩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얘 계산하면은 4,800이에요. 그쵸? 자, 4,800 마이크로리터를 ml로 바꿔주면 4.8ml인데 여러분들 실험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더 여유 있게 자, 6ml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6ml로 써 주시면 계산을 하면 되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총 수의 셀에 내가 시딩하고자 하는 개수는 그러니까 총 내가 가지고 있는 총 그 셀에서 얼마를 떼면 내가 1 곱하기 10의 4승 즉 얼마를 떼면 내가 웰당 10,000개를 심을 수 있지 내 거에서 그 계산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똑같이 ml 지어주고 따라오세요.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이 지어지는데 얘는 5고 얘는 6이기 때문에 여기에 10이 하나가 남겠죠. 자, 그럼 1.1 곱하기 10 곱하기 x는 얘는 1 곱하기 6을 하면 6이 되겠죠.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시면 얘는 12x는 6이 될 거예요. 그럼 x는 이제 12분의 6이 되겠죠.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0.5 ml이 되는 거예요. 단위는 ml이겠죠. 다 ml에 맞춰줬으니까. 자, 그러면 0.5ml이라는 거는 즉 500 마이크로리터랑 같은 단위예요. 그러면 아까 전에 여러분들 요 전체 개수에서 요 전체 플레이트에서 세포를 떼서 이렇게 센트리퓨즈까지 동일하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아까 얼마 뗐어요? 아까 여기서 제가 자, 전 슬라이드로 좀 가볼게요. 자, 여기서 자,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많이 헷갈리시는데 요거 보시면 이렇게 돼요. 아까 조교님한테 확인을 해서 요 ml을 정하라 그랬죠. 자, 조교님한테 확인을 해서 ml을 정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1ml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3ml 될 수도 있어요. 자, 거기서 아까 얼마 뗐어요? 15 마이크로리터를 딴 거죠. 15 마이크로리터를 따가지고 트리판블루 15로 넣어가지고 얘네들을 믹스해가지고 카운팅을 한 거죠. 자, 그럼 어쨌든 1ml에 15 마이크로리터니까 아직도 뭐 985 마이크로리터가 남아있겠죠. 근데 거기에 아까 필요한 개수가 얼마래요? 500 마이크로리터래요. 그쵸? 자, 그러면 내가 원래 985가 남아있는데 500이니까 충분히 여기서 가져올 수 있죠. 그럼 여기서 500 마이크로리터를 따는 거예요. 아셨죠? 여기서 500 마이크로리터를 따면 내가 갖고 있는 총 세포에서 500 마이크로리터를 따면 그 500 마이크로리터 안에 요 계산이 다 들어간 거예요. 자, 그래서 요 500 마이크로리터만 따면 내가 웰당 10,000개를 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요렇게 해서 조교님한테 물어본 요 펠렛에서 내가 카운팅할 거 15 마이크로리터 따고 나머지 부분에서 자, 카운팅을 해서 이제 0.5ml이기 때문에 500 마이크로리터랑 같은 거라고 했죠. 그래서 500 마이크로리터를 땄어요. 자, 그러면 500 마이크로리터를 땄는데 제가 필요한 양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6ml라고 그랬죠. 그러면 6에서 0.2 세포를 뺀 나머지를 빼면 나머지가 5.5. 요거는 새로운 배지를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아까 여기에다가 15, 아니 여기에다 요 세포에서 딴 500 마이크로리터 플러스 미디아 5.5ml 요 5.5ml을 넣어서 총 6ml을 만들어지죠. 단위가 달라요. 총 6ml을 만들어서 얘를 가지고 요 96의 플레이트 각 외당 얼마씩 분주하면 된다? 제가 얼마씩 들어간다고 계산한 거죠, 우리? 100이라고 했어요. 그쵸? 그럼 여기다 각 100 마이크로리터씩 분주하면 돼요. 어디까지? 48칸까지 내가 접종하라고 했으니까 48칸을 접종하시면 한 외당 제가 주문한 10,000개씩 시딩하세요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요거 많이 헷갈리실 거고 어려우실 건데 여러분들 이 모든 실험의 이 카운터를 진행하지 않고는 아예 모든 실험이 다 진행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운터 하는 거는 여러분들 정말 필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야 되는 지식이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모든 분들이 다 100%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안 되시면 또 저한테도 또 질문을 해 주셔도 되지만 어쨌든 최대한 숙지를 하고 오셔서 실습에 또 임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뭐든지 다 7 곱하기 뭐든지 10,000개만 시딩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5,000개 시딩할 때도 있고요. 2,000개 시딩할 때도 있고 10만 개 시딩할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계산 다 다르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은 셀 시딩하는 동영상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보면 요거 지금 있죠? 얘는 뭐냐면 요렇게 있던 셀 컬처 DC에 요렇게 있던 셀 컬처 내가 키우던 셀 컬처 DC에 T를 처리를 해서 이게 만약에 헬라셀이라고 가정하면 T를 처리를 해서 셀을 다 뗀 다음에 얘를 이렇게 옮겨 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아셨죠? 자, 근데 옮겨서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센트리퓨즈를 돌리라고 했었죠. 센트리퓨즈를 돌리면 어떻게 돼요? 얘가 펠렛이 이렇게 셀이 남고 이렇게 이제 배지가 위에 뜰 거예요. 찌꺼기들이. 그러면은 얘를 석션기로 빨아 버립니다. 버린 다음에 펠렛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조교님 보여드리라고 했어요. 조교를 보여주면 조교가 볼륨을 정해줄 거예요. 그럼 1ml 넣으세요. 혹은 3ml 넣으세요. 또 셀이 많은 친구들은 6ml 넣으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미디어를 가지고 여기다가 조교님이 말한 그 ml수를 여기다 넣어줍니다. 넣어준 다음에 업앤다운 해주시는 거예요. 파이패팅을 꼭 진행을 한 다음에 나온 상태가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요 동영상. 그러니까 지금 조교님 거에는 1ml이 아니라 좀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때는 세포가 좀 많았다라는 뜻이에요. 아셨죠? 자, 샌돌이 하는 과정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제가 설명했으니까 좀 빨리 넘어가 볼게요. (1ml면) 1ml, 2ml면 2ml 이렇게 넣은 거죠. 자, 그 봤더니 1ml 정도를 넣었어요. 자, 파이패팅 해서 펠렛을 다 풀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파이프팅을 다 한 상태에서 15 마이크로리터를 따야 돼요. 파이프팅 해놓고 한참 있다가 15를 따면 셀이 무거워서 가라앉아서 위에만 따면 셀이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이프팅 하자마자 바로 15 마이크로리터를 따서 아까 저 조그만 요 튜브에다 넣어놓고 요거는 트리판 블루예요. 트리판 블루 똑같이 같은 볼륨의 15 마이크로리터를 따서 섞어줍니다. 파이프팅 해줍니다. 세포하고 트리판 블루를 오래둔 상태로 그냥 오랫동안 방치하면 세포가 다 망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하는 게 좋고요. 저희 거는 헤모사이토미터가 지금 조교님들이 쓰는 거 좀 부러졌어요. 그거 좀 이제 양해해서 봐주시면 되고, 저렇게 생긴 거에 커버 글라스 위에다 그냥 투명하게 얹어줍니다. 자, 10 마이크로리터로 맞춘 다음에 아까 섞어놓은 거에서 이 작업을 빠르게 해야 돼요. 이 트리판 블루를 한참 담가놓고 친구랑 놀다가 1시간 뒤에 오면 저 세포 다 죽어 있어요. 그럼 개수 다 죽은 걸로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앞에 친구가 좀 셀 카운팅 하고 있으면 내 걸 미리 섞지는 마세요. 상황 봐가면서 섞어주시면 되고, 저렇게 넣어주면 저렇게 파란색으로 이제 스며들 겁니다. 자, 이때 주의할 때는 저 위에를 여기를 막 이렇게 누르고 이러면은 다 세포가 다 가로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절대 가로 눌러주면 안 돼요. 자, 저런 상태에서 아까 현미경 보였죠? 현미경으로 카운팅을 한 거예요. 카운팅을 해서 여러 개 다 세는 건데, 지금 조교님은 한 칸만, 아까 그 5군데 제가 다 세라고 했는데, 조교님은 지금 보시면 여기 한 칸만 넣었잖아요. 그렇죠? 원래 한쪽도 더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쪽만 넣는 게 아니라 반대쪽도 더 넣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운팅을 해서 숫자를 센 다음에 요게 96의 플레이트예요. 자, 그래서 요걸 하기 전에, 요걸 넣기 전에 이미 계산이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계산을 다 개인적으로 다 하신 후에 이제 시딩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아까 셀 얼마 넣고 셀 뭐 500 마이크로리터 넣으면 이게 500 0.5ml이면 나머지 배지는 뭐 5.5 넣어라 이랬죠? 그래서 그거 배지 먼저 넣고 요 5.5 먼저 배지 넣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셀 계산한 거 500 마이크로리터 여기 담아있는 요걸 쓰는 게 아니라 아까 여기 마우스 보이세요? 요거 보이시죠? 아까 전에 샌돌이하고 센트리퓨지 돌리고 나서 난 그 펠렛에 대한 양을 보고 확인했던 여기서 내가 계산한 거 따는데 이때도 중요한 거 항상 파이프팅을 한 다음에 바로 따는 거예요. 저건 한참 동안 지났기 때문에 저거 그대로 파이프팅 안 하고 그냥 따면 여기에 셀 하나도 안 와 있어요. 아셨죠? 근데 이런 친구 굉장히 많아요. 제가 여태껏 하면서 너무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시딩했는데 봤는데 교수님 셀이 하나도 없어요. 막 이래요. 그거는 본인들이 파이프팅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세포나 무겁기 때문에 중력에 인해서 무조건 가라앉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모든 실험을 할 때는 파이프팅을 하고 바로 즉시 따주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섞은 거 배지하고 요 개수 요 섞은 거 요거 섞은 거를 이렇게 플레이트에다가 부어주는데 자 이때 말하는 요 플레이트는 컬처 디쉬가 아니에요. 요거는 제가 따로 설명해 드릴 건데 컬처 디쉬가 아니에요. 컬처 디쉬는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요? 코팅이 되어 있다고 했었죠. 자 근데 얘는 페트리 디쉬예요. 이거는 미생물 키우는 건데 요거는 그냥 미생물 키울 때 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요거는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플라스틱처럼 그러니까 코팅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코팅 안 된 걸 써야 돼요. 왜냐면 코팅된 걸 쓰면 여기 자체에 또 세포가 붙어요. 금세. 그렇기 때문에 항상 컬처 디쉬가 아니라 이런 거 할 때는 안 쓰는 플레이트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코팅이 안 된 걸로.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 지금 100을 맞춘 요게 멀티파이펫이에요. 멀티파이펫을 여러 개 한 번에 다 딸 수 있는 기능인데 요거를 100으로 맞춰가지고 다 따서 48칸이면 48칸, 16칸이면 16칸 제가 지시하는 거에 맞게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하는 거에 대해서 영상 이렇게 보여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고 요거 본다고 해서 다 완벽하게 숙지는 절대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실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해볼 건데 직접 하기 전에 이런 걸 꼭 숙지해서 오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 중요한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드리면, 요렇게 꼭 요 부분만 카운팅 하셔라 라는 겁니다. 아셨죠? 요거 5군데인데 하나 더 있죠? 반대쪽에 하나 더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총 이게 2개가 돼서 10칸을 세시는 거예요. 자, 보시면 요거는 죽은 새, 요거는 산 것, 요것도 살아있어요. 요것도 살아있고, 요것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카운팅 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렇게 하면 됩니다. 자, 아셨죠? 자, 그래서 요렇게 셀 시딩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렸습니다.